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깃을 활용한 소스코드 버전 관리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꼼꼼한 강의와 데모 들으실 준비 되셨죠? 그럼 한성곤 리더님 나와주세요. 오늘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2차 세미나고 2차 세미나에서는 이제 깃에 대한 이제 기초를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깃이라는 게 뒤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사실 약간의 이제 진입 장벽이 좀 있어요. 서브 버전이라고 하는 기존의 그 형상 관리들과는 조금 이제 약간 다른 그 사상을 가지고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진입 장벽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오픈 소스에 뭔가 이제 컨트리뷰션을 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에 뭔가 컨트리뷰션을 하려면 대부분의 오픈 소스들이 이제 GitHub, 그러다 보니까 이제 Git이라고 하는 형상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되고 관리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Git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기초를 조금 설명드리는데 사실 오늘 1시간 반 정도 설명드리는 내용을 다 기억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요약을 해드리겠지만 어쨌든 기초적인 명령들 몇 가지와 그리고 실제 한번 해보는 거. 근데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시스템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서 요런 경우는 어떻게 되지? 그런 것들을 조금 직접 한번 만들어서 그 상황들을 이제 오늘 데모로 좀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이제 체득을 통해서 조금 이런 경험들을 쌓아가시면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그 러닝 큐브를 넘어서면 굉장히 쉽고 재미있고 이제 효율적인 그런 이제 버전 관리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잠시만요. 오늘은 세 가지,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깃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설치서부터, 그다음에 기초 명령들, 데모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떻게 명령들을 하고 있고, 명령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그런 것들을 조금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저희 그 통합 개발 환경, 표준 프레임워크 통합 개발 환경을 통해서 실제 브랜치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컴플릿이라고 하는 이제 충돌 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제 데모 형태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1시간 반도 조금 짧을 수가 있어서 뒤쪽은 이제 뭐 뒤에 자료들이 있어서 그 자료 위주로 조금 설명드릴 수 있어서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버전 매니지먼트 또는 뭐 SCM, 소프트웨어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큰 영역으로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버전 관리를 해주는데 소스에 대한 버전 관리죠. 근데 이 버전 관리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력 관리, 이점을 제공하는 부분들은 이제 이력 관리, 즉 변경들을 추적하고 그 변경들을 또 비교하고 그다음에 또 혹시나 잘못됐을 가능성으로 이전으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여러 개발자 같이 협업하고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이제 버전 매니지먼트를 쓰고 있죠. 어, 그리고 이제 이전에 가장 많이 써있던 게 사실은 CVS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CVS의 이제 다음 버전이 서브 버전 또는 SVN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서브 버전이 이제 그 이후에 많이 쓰였는데 서브 버전의 특징은 굉장히 배우기가 쉽습니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약간 직관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명령들에 대한 기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이 쓰고 있는 시스템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개발자 협업이 많아지고, 즉 개발자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 개발이 어떤 지역적인 그 영역을 넘어서서 대규모 팀이 구성되는, 예를 들면 리눅스 시스템 같은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컨트리뷰터들이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에는 서버전이 굉장히 안 맞습니다. 비효율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깃이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이제 깃은 이제 약간 이제 분산적인 그 분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분산에 대한 이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점들을 조금 비교해서 근데 이제 이 이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서버전도 충분히 좋은 이점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상황에 맞게끔 선택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맞고요. 절대적으로 뭐 서버전보다 깃이 좋다. 이제 요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
뭔가 정해져 있는 팀 내에서가 아닌 또는 이제 어떤 퍼블릭한 오픈 소스와 같은 특징들을 갖고 있는 이제 퍼블릭한 환경에서는 Git이 더 맞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버전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의 리포지토리에 여러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게 이제 밑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디렉토리 파일별 권한 부여가 가능해요. 즉 서브 디렉토리에 서브 디렉토리별로 권한을 부여하고 안 하고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Git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리포지토리는 하나의 정책, 권한 정책을 가져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작은 단위로 리포지토리라고 하는 그 형상이 구성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게 이제 특징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서버전은 이제 CS, 그러니까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는 상태입니다. 센트럴라이즈드라고 하고, 반대로 Git은 이제 분산형이라 그래서 즉 서버의 역할이 여러 군데 있을 수 있고 서버가 없더라도 내 로컬에서의 대부분의 작업들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작업은 로컬에서 수행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버와의 통신에 따른 어떤 부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적은 장점을 갖고 있죠. 그다음에 뭐 이제 장단점은 아니지만 이제 특징으로 보자면 이제 서버전은 이제 리비전 숫자 체계, 즉 일씩 증가하는 숫자 체계를 갖고 있는 반면 Git은 이제 해시코드 40자리의 이제 해시코드 고유하게 생성되는 해시코드 기반으로 이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뭐 그러니까 어떤 서버전 같은 경우는 현재 리비전이 몇이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 변경이 있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하면 이제 Git은 이제 그런 게 안 되죠. 그리고 서버전은 사용이 쉽고 그 대신 자유도가 낮습니다. 정해져 있는 명령들이 몇 개 없고 그 명령들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제 기대하는 결과를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Git은 약간 어렵습니다. 예, 처음에 배우면 굉장히 어렵고 이제 익숙하신 분들도 사실은 헷갈리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매뉴얼들을 찾아보고 이렇게 이제 많이 하죠. 그거를 이제 센트럴라이즈와 이제 분산 디스트리뷰션 기반의 이제 형상을 좀 비교를 하면 서 버전은 이제 버전 관리와 쉐어링, 즉 버저닝과 쉐어링이라고 하는 공유가 하나의 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에 반영하기 위해서 커밋을 하면 버전을 기록함과 동시에 쉐어링이 되죠. 즉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서버가 연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커밋이라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전을 남길 수가 없어요. 예. 항상 서버가 연결돼 있어야지 뭔가 동작을 하고, 물론 이제 수정은 가능하지만 이제 수정된 거에 대한 어떤 버전을 남기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는 뜻이고요. Git은 이제 두 개가 나눠집니다. 내가 로컬에서 주로 수행되는 버저닝 관리와 그다음에 그거를 서버와 동기하고 있는 이제 명령들, 이게 이제 분리가 돼 있어서 내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로컬 명령을 통해서 버저닝들을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서 리모트 서버에 형상을 공유, 쉐어링하는 이제 그런 체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버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대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서버가 하나지만 이제 여러 서버를 두고 서버 간의 동기화를 하거나 뭐 그런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Git에 대해서 혹시 처음 들어보셨으면 이제 GitHub도 많이 들어보셨었고 GitHub. 그러면 이제 Git과 GitHub의 차이가 뭐냐? 이제 이걸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Git은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고요. 즉 이력 관리와 변경을 변경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GitHub은 호스팅 서비스로 보시면 됩니다. 즉 Git에 대한 거를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웹으로.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 외에 이제 어떤 그 협업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네. 최근에 이제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뭐 AI 기반, 물론 이제 걔네들은 이제 플러그인 방식으로 운영하지만 이제 그런 것서부터 이제 빌드나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고 있는 어떤 디벨롭먼트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거죠. 즉 이제 더 큰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GitHub의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제 상용 버전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로컬에서 내가 Git을 로컬 개발 환경에서 쓰고 싶은데, 즉 온프라미스로 내가 Git을 써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Git 서버를 설치했을 수 있는데 그 경우는 웹 UI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웹 UI로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좋은 대안은 이제 GitLab이라고 하는 오픈 소스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Git 리포지토리 호스팅 서비스인데 내 로컬의 서버를 오픈 소스 기반으로 설치를 할 수 있어요. 오픈 소스 라이센스로. 예.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이제 즉 그 퍼블릭한 깃허브의 소스 공개를 꺼리는 이제 기업에서는 프라이베이트하게 깃랩을 설치해서 운영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깃랩 자체도 이제 상용 버전이 있어요.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상용 버전이 있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사실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기능들이 약 좀 비슷해지지만 깃랩 자체는 전통적으로 이제 데브옵스에 대한 플랫폼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브옵스에 대한 그런 지원들이 굉장히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설치서부터 조금 설명드릴게요. 설치를 직접 한번 나중에 해보시면 뭐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설정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가 변경되셔야 될 것들만 좀 정리를 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일단 여기 보시면 이제 디폴트 에디터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VI라고 하는 이제 에디터죠. 리눅스 기반의 이제 에디터가 이제 기본이 되는데 대부분 이제 빔은 이제 여러분들 쓰시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 선택을 하시면 윈도우에서는 노트패드 또는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 또는 최근에 많이 쓰이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런 것들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하시는 게 좋죠. 근데 이거는 어디에 쓰이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커밋이라고 해서 내가 소스를 버전을 기록할 때 커밋 메시지, 즉 내가 이거는 어떤 변경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길 때 이제 그 에디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에디터가 이제 그 팝업되냐, 이제 그런 이제 선택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쓰시는 이제 그 에디터들을 이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요거에 보시면 이제 그 신규 리포지토리를 처음 만들 때 이제 브랜치라고 하는 거. 근데 브랜치는 이제 뭐냐면 이제 가지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하면 이제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소스를 내가 하나의 그 소스 라인을 타는 게 아니라 내가 약간의 다른 코드를 조금 변경해 보겠다라고 하면 새로운 가지를 따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랜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섭버전도 이제 브랜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있지만 섭버전에서는 브랜치를 거의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무거워요. 이 섭버전의 브랜치는 무겁기 때문에 많이 쓰이지 않는데 깃에서는 브랜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굉장히 가볍게 동작을 합니다. 근데 그 브랜치에 대한 이제 디폴트 기본 이름을 뭘로 정할 거냐인데 기본적으로는 위에 설정이 되어 있어서 마스터로 설정이 됩니다. 근데 이 마스터라는 게 뭐 한국 사람들은 공감을 좀 덜 하지만 이제 리눅스 개발팀이나 또는 이제 고라라고 하는 언어 개발팀이나 또는 이제 깃허브 뭐 이런 데서 어떤 운동이 개발자들이 좀 오래전에 어떤 운동이 시작됐냐면 약간 이제 그 인종차별적인 용어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또는 화이트리스트, 그 다음에 뭐 마스터 슬레이브 이게 이제 옛날 이제 그 주종 관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바꾸는 운동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마스터 슬레이브가 아니라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또는 이제 뭐 메인 리플리카 뭐 이런 걸로 바꾸자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로 이제 메인이라고 해서 이제 바꾸시는 게 좋아요. 예. 물론 이제 마스터를 쓰셔도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내가 디폴트로 뭐를 할 거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깃허브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이 메인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메인, 그다음에 이제 뭐 디벨롭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메인으로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커맨드 라인을 나갔을 때 긴 명령을 쓸 수 있게 할 거냐.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이제 깃배시라고 하는 별도 프로그램에서만 내가 깃을 쓸 거냐, 아니면 그냥 커맨드 라인에서 깃을 쓸 거냐, 아니면 커맨드 라인에서 깃을 쓰고 플러스 유닉스 명령들을 쓸 거냐. 근데 요거는 밑에 빨간색 표시로 워닝이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의 기본적인 파인드나 소트 이런 것들을
리눅스 프로그램으로 대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를 선택하시면 돼요. 깃배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윈도우에서 리눅스 터미널 에뮬레이터로 보시면 돼요. 예, 에뮬레이터. 몇 가지의 이제 그 리눅스 명령들을 쓸 수 있는 에뮬레이터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SH 또는 이제 HTTPS 같은 그 보안 연결 커넥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오픈 SSL을 써야 되는데 번들링 된 걸 쓸 거냐, 외부 걸 쓸 거냐. 특별히 이제 뭐 요거는 내부 번들링 된 걸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기본 라이브러리를 쓸 거냐. 캐리지, 리턴, 라인 피드가 OS마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크아웃, 즉 내가 받아올 때는, 즉 서버로부터 받아올 때는 윈도우 스타일, 즉 CRLF를 쓰고 내가 커밋, 서버로 보내기 위해서, 즉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리눅스 스타일을 쓸 거냐, CR만 쓸 거냐. 네. LF죠. LF를 쓸 거냐. 맥은 CR 쓰고 다 틀리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여기 이제 첫 번째 걸 선택하시면 알아서 이제 그 변환을 해서 이제 자동으로 변환이 됩니다. 서버로 올릴 때와 이제 받을 때. 예. 또는 추후에 리포지토리로 설정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뭐 첫 번째 걸 선택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아까 그 GPC에서의 그 베이스가 되는 터미널 시스템을 뭘 쓸 거냐. 요거 이제 디폴트를 선택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그 혹시나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윈도우에서 리눅스 그 클로스 플랫폼 개발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많이 쓰시는 것들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 기본으로 선택하시면 되죠. 예. 그다음에 요건 뒤에 이제 좀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즉 서버로부터 뭔가 그 변경사항을 가져올 때 어떤 방식으로 가져올 거냐. 네, 디폴트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디폴트가 패스트 포워드나 머지는 어떤 의미인지 뒤에 이제 좀 설명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크리덴셜, 즉 계정에 대한 정보를 이제 기시 제공하는 거를 쓸 거냐, 아니면 이제 그거 없이 쓸 거냐. 그러니까 매번 입력해야 되는 고요. 위에는 이제 한번 입력해 놓으면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쓸 수 있습니다. 해당 OS 시스템에서는.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뭐 디폴트로 쭉 선택하시면 되죠. 예. 예. 마지막 이렇게 이제 그 화면이 나오고요. 설치가 되면 gitbat이라고 하는 애가 별도 설치되고 git 커맨드 윈도우에서 이제 cmd 그다음에 뭐 git GUI 이런 게 이제 설치가 되는데 이제 일반 그 여러분들 터미널 나가서 이제 git 명령을 쓰실 수 있어요. 아까 그 패스에 자동으로 걸리기 때문에 이제 쓰실 수 있고요. UI를 쓰시고 싶다라고 해서 그 git GUI를 쓰실 수 있는데 이쁘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 초보자들 처음 하실 때는 요걸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예, 명령들을 조금 익히시고 그 명령들이 이제 조금 익히시고 이제 그 어떤 ID나 또는 GUI에서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빨리 기술을 익히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기 설정 이제 설치는 다 됐고 이제 깃으로 뭔가 하기 전에 이제 반드시 첫 번째 해 주셔야 될 게 요 두 가지 설정입니다. 이제 뭐냐면 이제 그 깃에 어떤 이력을 남길 때 메타 정보, 오서 정보에 나의 이름과 이메일을 남깁니다.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내 깃에 이제 기록을 시켜 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git config global이라고 하면 이제 내 OS 환경에 이 유저.name, 유저.이메일을 세팅을 하는 거고요. 이제 글로벌이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특정 리포별로 내가 A 리포를 쓸 때는 A 회사에 작업을 하고 있고 B 리포는 내가 이제 내 지메일 같이 공개되어 있는 걸로 오픈소스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리포별로 다룰 수 있잖아요. 그때는 리포별로 다르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글로벌, 대시 글로벌은 전체 시스템의 디폴트로 이제 넣는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인증 정보가 아닙니다. 계정 정보. 예. 즉, 뭐, 소위 말해서 다른 내가 안 쓰는 이메일 쓰셔도 돼요. 예. 이제 다만, 이제 뒤에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그 보증하는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예. 그리고, git에 이렇게, 예, git 로그라고 하는 이런 명령으로 이력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 author 정보가 있고요. author의 이름과 이메일,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기록되는 정보예요. 예.
그리고 아까 그 오브젝트 해시라 그래서 이게 이제 해시코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뭐 예를 들면 그 내 이메일을 보증할 수 있느냐? GitHub 같은 경우는 요렇게 이제 즉 좀 전에 이제 Git은 내 로컬이기 때문에 이제 뭐 다른 이메일을 써도 문제가 없지만 이거를 뭔가 이 GitHub 같이 이제 퍼블릭하게 오픈되어 있는 거에 그 이메일을 썼을 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메일을 등록합니다. 예, 따로. 그리고 내 이메일을 등록하면 이제 실제 그 이메일을 통해서 확인, 컨펌을 하죠. 예. 그리고 여러 개를 등록할 수 있고. 즉 내가 이제 아까 그 커밋을 할 때 어느 이메일로 하든 내가 깃허브에 내가 등록한 걸로 인지시키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여러 개를 등록하실 수 있어요. 예. 요까지가 이제 기본 설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뭐 인터넷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기본 그 아까 그 유저 이메일과 유저 네임 요거 이제 세팅에 대한 내용들은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이제 조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 깃을 시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에서 시작하는 것. 즉 내가 빈 디렉토리든 또는 어떤 파일이 있던 디렉토리든 형상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할 때 그때 쓰는 게 init입니다. init.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명령이에요. git init. 그러면 로컬 리포지토리가 만들어지는데 그 리포지토리가 뭐냐면 .git라고 하는 히든 디렉토리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로컬 리포지토리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이 요거 파일에 대한 내용을 참조하실 수는 없어요. 안에 들어가면 자체적인 그런 관리 시스템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직접 컨트롤하거나 이럴 수는 없고, 만약에 내가 여태까지 썼던 형상을 날리고 싶다 그러면 좀 긴만 날리시면 싹 사라집니다. 대신 여태까지 쌓았던 이력이 싹 날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git이 있냐 없냐, 여러분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히든 디렉토리이다 보니까 내가 소스를 압축을 해서 보내잖아요. 근데 소스 양은 얼마가 없는데 용량이 되게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 경우는 .git까지 포함된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소스를 보내실 때 이제 주의하셔서 이제 보내시거나 이런 용량이 많거나 이럴 때는 좀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외부에 그 리모트 리포지토리가 있어서 그거를 기반으로 시작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이제 클론입니다. 복제. 그래서 GitHub으로부터 내가 복제를 쓰겠다라고 하면 그 복제된 정보들이 그대로 오고 이전의 이력이나 그 현재 갖고 오는 당시의 소스 상태들이 내 로컬 리포지토리에 남는 거죠. 예, 그래서 두 가지 시작점을 갖고 있고요. 이 이후에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하는 거죠. 색깔을 이제 주의해 보셔야 돼요. 색깔이 커맨드 라인에서 그 색깔하고 제가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워킹 디렉토리에 즉 내가 형상에 관리되지 않는 내 원래 물리적인 디렉토리 영역을 이제 워킹 디렉토리라고 표현합니다. 내 작업 영역. 예. 거기에 이제 코드를 새로 만들죠. 코드를 새로 만들면 이제 아까 버저닝과 쉐어링이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버저닝을 하는데 중간에 한 단계를 거쳐야 돼요. 예. 중간에 한 단계. 근데 이제 그 한 단계를 거치기 전에 죄송합니다. 예. 요 상태를 이제 용어적으로 untracked 파일 또는 unstaged, 즉 스테이지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근데 스테이지라는 게 뭐냐면 즉 그러니까 뭔가 관리되기 위한 중간 그 위치로 이해하시면 돼요. 네, 스테이징 에어리어. 네. 그래서 내가 스테이징 에어리어로 파일을 옮기고자 할 때, 즉 내가 소스는 10개를 수정했는데 이번에 2개만 커밋하고 싶어 그러면 2개만 add 명령으로 스테이지로 옮기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버저닝을 하는 거죠. 어떻게? 커밋 명령, git 커밋. 그러면 그때 메시지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요 소스는 이제 무슨 이유로 이제 수정되었다, 뭐 이런 메시지를 같이 남기고, 그때서 이제 아까 오브젝트 해시 코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커밋이라는 게 이제 그 아까 로컬 리포지토리에 이제 실제 기록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쉐어링은 이제 뒤에 떠 있는 거고요. 버저닝만 보면 add와 커밋이 항상 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add를 했다가 혹시나 내가 잘못 넣었어 그러면 다시 뒤 이제 그 언스테이징으로 보낼 수 있고요. 이제 뒤에 이제 조금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중간에 어떤 이제 역할, 즉 내가 묶음으로 좀 묶어 놓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요 녹색으로 표시된 이제 스테이징 에어리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한번 예, 이제 커밋을 한번 해보죠. 지금 설명드린 거. 예. 네. 예. 제가 화면 잘 보이시죠? 예. 일단은 이제 보시면 이제 빈 디렉토리입니다. 빈 디렉토리. 예, 빈 디렉토리고요. 이제 Git에서 가장 많이 쓰는 명령이 이제 git state입니다. state. 이걸 많이 쓰셔야 돼요, 항상. 왜냐,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 즉, 내가 아까 스테이지에 파일들이 들어가 있고, 더 좋은 거는 거기에서 다음 액션이 뭔지에 대한 가이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제 gitstate를 통해서 내가 어느 상태에 돼 있고 이때 쓸 수 있는 명령이 뭐지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정보를 어느 정도 제공하여 한 상태에서.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git 리포지토리가 안 만들어진 거죠. 예. 안 만들어진 거고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git init 명령으로 시작하는 거죠. 내가 현재 디렉토리를 이제 git 로컬 리포지토리를 쓰겠다. git으로 앞으로 버전 관리를 하겠다. 이제 git을 이렇게 예,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git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뭐 정보들이 쌓이는데 그 정보들을 직접 컨트롤 하시면 안 되고 이제 뭐 config 이런 정보는 이제 텍스트이기 때문에 볼 수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건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git 자체를 되도록 안 건드리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이제 버전이고 그러면 스테이트를 한번 항상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보시면 on branch main이다라고 되어 있죠. 즉 아까 설치할 때 메인을 디폴트 브랜치로 잡았기 때문에 메인이라는 브랜치가 생긴 거고요. 커밋은 아직 없고 그리고 커밋할 것도 없고 add 명령을 해라 파일을 이렇게 크리에이트 하거나 카피해서 이런 가이드에 대한 힌트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이렇게 내가 Git에 대한 어떤 그 뭔가 문서를 정리하겠어라고 해서 이런 이제 파일을 만들죠. 예, 이렇게 파일을 만들고 그러면 이제 스테이터스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아까 그 워킹 디렉토리에는 있고 아직 스테이지 상태가 아닌 파일인 거죠. untracked files라고 표시가 되죠. 이렇게. 예. 그리고 다음 명령을 알려줍니다. git add에 파일을 해서 커밋되기 위한 뭔가를 이제 포함을 시켜라. 이렇게 이제 가이드 명령을 주죠. 예, 그러면 git 이제 add 명령으로 이렇게 보통 뭐 점 찍거나 이러면 여기에 여러 파일이 있으면 전체를 이제 등록을 하는 거고요. 내가 선별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파일을 직접 이렇게 패턴 같은 걸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예, git. 그다음에 스테이터스를 매번 치실 필요는 없지만 이제 이렇게 상태를 또 보면 이제 녹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스테이지 상태예요. 스테이지 상태. 그러니까 커밋 명령으로 이제 포함될 애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있어요. 내가 잘못 포함시켰어라고 하면 이제 언스테이지, 즉 다시 워킹 디렉토리에 옮기는 작업이나 요 아래 명령은 좀 어렵죠. 예, 요건 나중에 이제 조금 그 다음 단계로 좀 익히셔야 할 명령으로 보시면 되고요. 녹색으로 스테이지 상태, 스테이지 에어리어에 리드미 파일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밋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커밋을 하면 이제 커밋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VI 에디터, 저는 이제 VI 윈도우기 때문에, 저 맥이죠. 맥이기 때문에 이렇게 뜨고요. 여기 이제 메시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예.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샵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커밋 메시지에서 이그노어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 다음에 empty 메시지는 커밋을 어보트 한다. 즉, 무시하는 거고요. 밑에는 이제 대략 어떤 정보들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first commit.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기록을 하고 하면 이제 커밋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금 요거는 이제 약간 여러분들은 요게 창이 뜨지 않으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커밋의 그 시그네처, 그러니까 전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요거는 나중에 GitHub 가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예. 그러면 내가 아까 그 설명드렸듯이 아무 이메일을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커밋에는 내가 그 메일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PGP라고 하는 전제 설명을 더 포함시키는 겁니다. 예.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형태를 보면 온 브랜치에 커밋할 게 없다. 이렇게 되죠.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또 그 기록된 거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이제 git log라고 하는 명령을 쓰면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해시코드랑 어서와 언제, 그다음에 커밋 메시지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요거를 조금 단축형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원 라인 그래프 요게 이렇게 해주시면 간단하게 커밋 메시지만 보여주고 여기에 헤드라고 하는 거와 메인이란 브랜치, 그다음에 커밋 아이디 조금 이제 축약된 거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예.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VR로 리듬에 이제 히스토리, 버전 매니지먼트 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제목을 달고 또 스테이터스 빨간색 git add, git commit 요번에는 이렇게 이제 직접 메시지를 이렇게 주실 수 있어요. 아까 그 VI를 띄우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바로 M으로 해서 이렇게 주시고 git log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요.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이제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분기됨에 따라서 이렇게 정보들이 좀 표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add와 commit 이렇게 이제 명령들을 쓰시면 이제 되고요. 잠시만요. 지금 그래서 변경에 대한 이력은 이제 변경에 대한 그 정보들은 커밋이라고 하는 단위로 기록이 되고 그 단위는 이전 커밋과 이전 커밋에 대한 이력을 따라하는 이제 그 변경 이력들을 스냅샷 형태로 기록을 합니다. 이제 스냅샷 형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섭 버전하고 이제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섭 버전은 이제 델타 방식을 쓰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델타 방식은 이전 변경 이력으로부터 변경 사항들을 기록을 해요. 예, 변경 사항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특정 커밋으로 갔다가 이후 커밋으로 가려면 변경 사항들을 누적하기 때문에 이동이 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제 스냅샷 형태는 뭐냐면 복제를 해 놓는 거예요. 그 대신 데이터가 좀 많겠지만 이 복제가 물리적인 복제가 아니라 링크 방식으로 복제를 해 놓기 때문에 즉 내가 딱 어떤 그 사진 특정 시점에 어떤 사진을 찍어 놓는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동이 굉장히 빨라요. 이동. 예. 어떤 그 IO가 거의 발생되지 않는 이제 많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방식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셨듯이 이제 헤드라고 하는 이제 포인트가 현재 위치를 나타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약간 도식으로 표현하면 저희가 커밋 1 첫 번째 커밋을 하게 되면 해시코드가 붙고 헤드가 아까 그 해당 그 해시코드의 를 가리키고 있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커밋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커밋이 새롭게 기록이 되면서 이전 커밋을 가리킵니다. 근데 화살표가 반대예요. 근데 대부분의 인터넷의 자료를 찾아보시면 git은 방향을 이렇게 반대로 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기록되는 방식이 저 방식이에요. 즉 커밋2가 커밋1을 가리키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뭐 방향을 사실 반대로 해도 크게 뭐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없으면 이제 그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이 인터넷 자료들을 보시면 반대로 기록을 해 놓습니다. 이제 자료가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조금 표현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헤드도 이동을 합니다. 이 헤드라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특정 이력상의 특정 지점으로 내가 변경할 때 이 헤드들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헤드 포인트만. 네. 그래서 그 위치 이동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계속 변경을 하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죠. 헤드들이 계속 헤드라고 하는 포인트가 같이 이동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그 설명드렸듯이 서 버전은 이제 브랜치라고 하는 거나 뭐 태그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용어들인데 브랜치를 거의 쓰지 않는 게 브랜치를 만들어 놓고 브랜치 간 이동이 굉장히 느려요. 예. 근데 Git은 특히 이제 그 오픈 소스 기반의 여러 개발팀들을 갖고 있는 대규모 팀에서 브랜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핵심적인 역할. 예. 그래서 브랜치에 대한 사용이 굉장히 자유로워야 되고요. 그래서 브랜치는 이제 가지치기고 Git에 대한 그 아이콘을 보시면 이 브랜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저 그림 자체가.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용어다라고 보시면 되죠. 뭐 어떻게 되느냐? 내가 git 브랜치라고 하는 명령을 하게 되면 새로운 브랜치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포인트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화살표로 가리키는 거죠. 근데 가리키고 나서 어 어떤 작업들을 하고 이렇게 작업들을 커밋을 새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브랜치를 내가 원래 브랜치로 이동을 하겠다라고 하면 체크아웃이라는 명령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체크아웃 명령은 요 헤드 브랜치를 싹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메인이라고 하는 브랜치로 바뀌면 메인의 마지막 위치, 최종 위치에 헤드를 옮기는 거죠. 헤드 포인터를.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작업을 하게 돼서 커밋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죠. 즉 두 개의 분리 병행, 요즘 멀티버스가 멀티 유니버스가 유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우주, 또 다른 그 라인이 생기는 거죠. 개발 라인들이. 그래서 보통 이런 애들을 피처 브랜치라고 표현합니다. 즉 내가 어떤 메인으로 갖고 있는 기능에 내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를 할 때 그 기능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지 않고 뭔가 개발을 할 때는 이런 브랜치를 새로 따서 작업을 하고 나중에 이제 합치는 거죠. 어떻게 합치냐 이제 뒤에 설명이 돼 있지만 어쨌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분기를 하는 그런 이제 브랜치 명령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면 브랜치 명령도 한번 같이 해 보죠. 음. 브랜치 같은 경우도 네. 여기도 지금 일단 빈 상태고요. 인제 뭐 빈 상태에서 이제 간단하게 git init 명령으로 생기고 git 스테이터스 git 인제 아 먼저 파일을 만들죠. 그래서 아까 인제 git basic 어 우리 그리고 버전 이제 요렇게 기록을 했어요. 네. 음. 매니지먼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제 아까 기 스테이터스 이제 요거는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로드 git commit first commit 예, 이러고 나서 뭔가 이제 공유를 일단 한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작업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하고 그러면 이제 브랜치 명령으로 이렇게 보시면 현재 이제 메인 브랜치 하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브랜치 명령으로 쓸 수 있는데 뒤에 이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브랜치명을 주시면 이제 브랜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git 브랜치 뭐 V라고 하는 이제 그 버버스 모드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최종 해시코드랑 그다음에 이제 커밋 메시지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러면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죠. 그리고 브랜치를 내가 이동해서 여기에 이제 새로운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git checkout feature. 예. 체크아웃은 이제
이동입니다. 서 버전에서 체크아웃은 전체를 받아오는 용어죠. 그래서 용어가 약간 틀려요. 이제 깃에서는 브랜치 간 이동, 체크아웃. 이렇게 하면 스위치드 투 브랜치 이렇게 되고, git 브랜치 명령을 치시면 이렇게 색깔과 점으로 현재 브랜치 정보를 알려주죠. 파일은 그대로 있겠죠. 이미 메인에서 등록한 파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고, git 로그를 볼까요? 아까 원라인 그래프 이렇게 있어요. 한 줄 있어요. 한 줄. 보시면 헤드는 피처고 메인도 현재 같은 위치예요.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 상태.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리드미를 뭐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일단은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축간만 할게요. 이렇게 하고 git 스테이터스 git commit 메시지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어떤 의미 전달 한글도 당연히 되고요. 이렇게 해놓고 git 로그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번에 이제 그래프 약간 이제 틀리죠. 메인은 여기 상태에 남아 있는 거고 피처 브랜치만 현재 단계에서 이렇게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분기가 된 상태예요. 분기가 된 상태. 그러면 이제 이어서 해볼게요. 뒤에 이제 조금 더 이제 합치거나 이런 건 이제 뒤에 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그건 분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할 때 항상 이제 항상 내가 브랜치를 새로 만들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작업이라는 게 항상 뭐 취소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작업이랑 이제 뭐 약간 분리돼서 별도의 공간을 이제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브랜치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거냐는 사실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이제 팀 내에서 브랜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조금 논의해야 되고 3차 수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브랜치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예를 들면 개인 이름으로 브랜치를 따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피처 아까 내가 특정 기능 뭐 또는 뭐 심지어는 특정 릴리즈 즉 어떤 기간 뭐 이런 걸로 분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팀 내에 어떤 약속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브랜치로 분기를 해서 작업을 하는 게 좋다. 근데 브랜치를 분리를 하면 결국은 합쳐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는 합쳐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제가 M2의 상태에서 피처 브랜치를 따서 F1과 F2라는 어떤 커밋들을 하고 결국은 이제 합치는 행위인데 이 합치는 거를 머지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긴 머지라고 한 명령을 하면 어, 머지 커밋이라고 하는 새로운 커밋을 만들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머지 커밋. 왜냐하면 이제 git이라는 게 결국 기록하는 단위가 아까 오브젝트 해시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 두 개가 합쳐지는 머지 커밋이라고 하는 커밋을 이제 해시 값을 새로 만들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헤드도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러면 머지도 한번 같이 해보시죠. 아까 머지도 예. 요거는 이제 포스트 머지로 이제 git 로그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면 이건 이제 시스템이 좀 불안하네요. 이게 좀 이렇게 느리진 않는데 조금
조금만 리더님, 이렇게 그 네. 오타가 나서 안 되시는 거라고. 아, 네. 죄송, 깃 죄송해요, 로그인데, 죄송해요. 예, 깃 로그, 예, 아까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네. 예, 그, 예, 다들 채팅으로 알려주셨어요. 예, 예. 이게 이제 사실 이제 그 git 자체가 지금 좀 이제 뒤에 명령은 오류가 났으면 됐을 텐데, 잠시만요. 이게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네, 됐네, 됐네. 이왕에 나온 거, 지금 이제 GUI를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이왕 뒤에 이제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게 그 아틀란시안의 이제 그 소스트리라고 하는 그 오픈 소스예요. 설치해 쓰셔도 되고, 얘가 좋은 거는 GUI 여러 명령들이 있지만 이렇게 그래프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전에 그 슬라이드에 보여드렸던 M1과 M2 상태에서 F1 피처라는 브랜치를 새로 따서 F1과 F2까지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메인은 F3라고 하는 별도의 브랜치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예. 그거를 이렇게 여기서 이제 보시면 지금 메인이 이제 헤드고요. M3라고 하는 이제 기록이 된 상태죠. 이 상태에서 이제 머지 명령을 하는데, 머지는 내가 어느 브랜치에 있어야 되냐면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브랜치, 즉 아까 그 자료에서 보시면 메인 브랜치 상태에서 피처를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메인 브랜치에서 있어야 돼요. 예. 머지 명령을 하기 전에. 그래서 현재 브랜치를 확인해야죠. 메인 브랜치. 예. 메인 브랜치 상태에서 git 머지인데 뒤에 뭘 주냐면 내가 합치고자 하는 브랜치명을 줍니다. 예,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예, 메시지가. 디폴트 이름은 이렇게 머지 브랜치 이렇게. 그래서 아마 깃을 좀 써보신 분들은 머지 뭐뭐뭐로 시작하는 메시지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머지 별도의 커밋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뭔가 기록을 더 하실 수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남기시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네, 기록이 되고 git 로그, 저는 이제 이렇게 단축을 넣어놨습니다. git 로그라고 해서 조금 전에 그 이제 그 머지까지는 했는데, 잠시만요. 머지를 지금 이제 좀 전에 이제 머지가 되면서 저희가 머지 커밋을 이 머지 브랜치라고 하는 커밋 ID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앞에 보시면 이 별표가 해당되는 커밋 지점이고요. 예. 그래서 요 분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래프로 보실 수도 있고, 제가 여기도 소스트리를 설치를 어, 여기는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그래프로 조금 표현은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그 좀 툴을 이제 같이 좀 병행으로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이시면 이제 그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커밋이 됐는데, 지금 사실 커밋을 할 때는 아, 패스트 포워드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먼저 적용이 됩니다. 선적용. 근데 패스트 포워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좀 전에 그 머지 커밋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머지 커밋, 즉 M3가 있었잖아요. M3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려면 머지 커밋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상 두 개가. 근데 요건 좀 틀리죠. M3가 없는 상태예요. 이 경우는. M3가 없는 상태에서는 머지를 하면 기본적으로 패스트포워드를 먼저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합쳐져요. 머지 커밋이 없이 합쳐집니다.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요거는 M3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합칠 수가 없는 상태였지만 요 경우는 M3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패스트 포워드를 먼저 이렇게 당겨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커맨드가 있어서 머지 피처에 대시듯이 패스트 포워드라고 하는 옵션을 주셔도 되지만 옵션을 안 주시면 기본적으로 패스트 포워드가 먼저 적용이 되고 그게 안 되면 머지 커밋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또는 옵션으로 FF only, 나는 FF만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이제 FF가 안 되는 상황에 이제 오류를 내는 거고요. 반대로 FF가 되는 상황에서도 머지 커밋을 강제로 만들 거야 그러면 no FF 이렇게 이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데모는 요거 조금 이제 뒤에 다시 쭉 한번 이제 시간 관계상 쭉 다시 한번 몰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GUI를 쓰다 보면 그래프가 복잡하고 그러면 진짜 개발을 많이 하는 경우는 브랜치가 막 뭐 10개 이상 이렇게 분기가 되고 그러면 이 브랜치를 어디서 내가 따왔고 이런 것들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그 GUI 도움을 받으시면 좋은데, 오픈 소스로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것 중에는 이제 GitHub 데스크탑하고 아틀래시안 소스 트리가 있습니다. 근데 소스 트리가 조금 더 좋아요. GitHub 데스크탑은 장점은 GitHub과 연계되어 있는 어떤 처리들을 할 수가 있지만 그래프적으로 이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소스트리는 이렇게 조금 예쁘장하게 나오고 웬만한 명령들을 이 GUI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복잡한 경우나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이력들을 비교한 거나 이전 이력들을 좀 찾거나 이런 것들은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이전 이후 이렇게 탐색하다 보면 누가 커밋했고 커밋 메시지는 뭐고 어떤 파일이 변경이 됐고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쓰시면 되고요. 더 좋은 건 사실은 이클립스나 또는 이제 요즘 최근에 많이 쓰는 인텔리J 같은 경우는 잘 돼 있어요. 특히 인텔리J 같은 경우는 그 Git 관련돼 있는 그 플러그인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인텔리J를 쓰시면 별도 이 GUI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리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리베이스는 일단은 여러분들 처음에는 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냐 좀 설명드리면, 패스트 포워드가 불가능한데, 아까 이 경우죠. 패스트 포워드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머지 커밋 없이 조금 깔끔하게 할 수 없을까? 이렇게 할 때 쓸 수 있는 게 리베이스입니다. 리베이스는 이제 명령을 마찬가지로 메인 브랜치에서 상태에서 리베이스 피처 이렇게 땡겨 오는데, 어떻게 땡겨 오느냐? 아이고. 리베이스 명령을 여기서 땡겨오면 명령이 잘못됐습니다. M3에서 명령이 돼야 되는 거고요. 원래는. 그러면 이렇게 땡겨와요. 이렇게 일렬로. 근데 M3가 왜 뒤로 가느냐? 이제 날짜 순서, 시간 기록 역순으로 순서가 잡힙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옵션들을 통해서 어떻게 넣을지를 결정할 수 있고 또는 인터액티브 모드로 내가 순서나 커밋 메시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리베이스라는 명령은 굉장히 막강한 명령인데 그만큼 위험이 따르는 명령이고 주의해서 쓰셔야 되는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쓰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서버에 이미 공개된 걸 리베이스로 하면 조금 그 이중으로 되거나 원치 않은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쓰셔야 되고, 리베이스는 코드 히스토리를 리라이트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리라이트하는 기능. 즉 이력들을 마음대로 인터랙티브 모드하게 순서도 바꾸거나 커밋 메시지 바꾸거나 뭐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리베이스도 이제 뒤에 한번 이제 좀 같이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는 컴플릿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M3 상태와 그 F2 상태에서 동일한 파일이 수정이 되면 단순히 머지 합쳐질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동일한 파일은 수정이 되면 동일한 파일이 아니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파일들이 합쳐질 수가 있겠죠. 동일한 파일이 수정이 되면 컴플릿이 발생이 되는데 컴플릿은 이제 한번 요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죠. 컴플릿은 이렇게 보시면 이미 이제 이런 상태예요. 아까 같은 상태고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지금은 피처 브랜치죠. 요것만 보셔도 아셔야 돼요. 요거 히스토리만 보셔도 git 브랜치로 피처 브랜치고, 피처 브랜치 어떤 파일들이 있냐면 이제 투두에 이제 이렇게 투두 리스트 되어 있고, 리드미는 이렇게 오버뷰, 히스토리 오버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제가 체크아웃으로 메인 브랜치로 가서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투두가 없어요. 일단 투두가 없죠. 그다음에 리드미를 봤더니 내용이 틀려요. 즉 라인이 틀려졌어요. 라인이. 그죠? 이 상태에서 이제 지금 메인 브랜치, 메인 브랜치에서 머지를 땡겨 오는 거죠. git 머지 피처 이렇게. 그러면 오토 머징을 시도하다가 컴플릿이 발생을 합니다. 컴플릿이. 근데 어디에? 리드미란 파일에. 그래서 오토 머지가 페일이 났고 컴플릿을 픽스하고 커밋을 해라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어떤 명령을 쓸 수 있냐? 스테이터스. 좀 확대. 스테이터스를 쓸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녹색은 안전한 겁니다. 녹색. 그래서 투두는 자연스럽게 합쳐질 거예요. 좀 전에 메인에는 투두가 없었지만 피처에 있던 투두가 자연스럽게 뉴 파일로 들어올 거고 커미트도 될 거고. 근데 문제는 요거죠. 언머지드 패스, 요 파일이 문제인 거예요. 양쪽에서 수정이 된 거고, 여기에 또 명령이 있죠. 픽스, 컴플릿을 내가 픽스하고, 사람이 수동으로 픽스해서 git 커밋을 통해서 이제 머지를 완료하거나, 또는 이거는 파일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지금 상태에 머지할 수가 없고 원래 파일을 수정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그러면 어보트로 중지를 시키고 나중에 다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파일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파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우리가 애드하지 않은 파일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요. 아마 이 상태에서 커밋을 하면 소스가 잘못 들어가서 컴파일 오류가 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지금 물론 이 파일은 이제 도큐멘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엉뚱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어떤 의미냐면 보시면 헤드, 즉 현재의 내용은 요거고 요걸로 구분자를 해서 피처에 있는 애는 요 내용이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수동으로 하는 거예요. 수동으로 어떻게 오버뷰가 맞네 라고 해서 요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수동으로 이렇게 그죠? 그러면 수정이 된 거죠. 담당 단체 물어서 피처를 만드는 담당자를 물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커밋을 하라는 거죠. git 커밋.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죄송해요. 애드를 먼저 해야 됩니다. 애드. 즉 소스를 이제 변경했기 때문에 리드미를 애드 시키고 이제 git 커밋을 합니다. 그러면 머지 아까 같은 내용들하고 이제 어떤 애들 컴플릿이 어떤 게 낫고 이런 정보성이 있고 여기에 이제 커밋을 하면 이제 머지가 되죠. 이 로고를 보면 이렇게 합쳐진 거죠. 파일은 보면 투두가 들어왔고요. 투두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리드미도 제가 최종적으로 수정한 파일이 있겠죠. 이렇게 이제 그 컴플릿을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소스 라인이 뭐 몇백 라인이고 소스들이 왔다 갔다 굉장히 많은 수정들이 있고 이러면 복잡해요. 그럴 때는 아까 이제 소스 트리 같은 애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또는 이제 인텔리제이의 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간단히 보여드릴 건데 이클립스도 조금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UI로 내가 양쪽을 비교하면서 요 라인이 들어가고 요 라인은 수정이 됐어. 요 라인은 추가가 됐어. 이런 정보들을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헤드라고 표현된 거는 현재 브랜치가 가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센터 오브 컴플릿은 중간, 밑에 있는 애들이 내가 머지를 하려고 하는 애들의 변경사항이야. 수동으로 변경을 하고 나서 이렇게 애드하고 커밋하고 로고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이제 들어간 거죠. 새로운 브랜치로.
예, 요까지가 이제 간단히 이제 컴플릿 상황이었고요. 좀 전에 이 컴플릿이 간단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지만 뭐 복잡하면 이제 GUI 같은 걸 써야 되고, 지금 저희는 표준 프레임워크 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표준 프레임워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준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Git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 팀이라고 하는 메뉴에 이제 Git 또는 이제 서 버전, 밑에 보시는 건 서 버전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전에는 어, 이전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Git이 디폴트가 아니어서 별도로 설치해주고 뭐 이래야 됐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플러그인이 포함된 거는 좀 됐죠. 그래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해줘야 될 거는 아까 그 콘피그인데, 이미 아까 커맨드로 콘피그를 했기 때문에 요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옵니다. 예,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그런 디폴트 설정들이 이렇게 같이 보이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팀 속성의 기세 컨피그레이션에 가면 요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안 들어가 있는 상태면 이제 물어봅니다. 예. 대부분의 그 GUI 툴들이 물어봐요. 초반 실행할 때 설정을 해라. 그때 이제 이메일과 네임을 설정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설정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를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표준 프레임워크를 이제 수정하기 위해서는 표준 프레임워크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리포지토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 여기에 보시면 이가부 프레임 심플 홈페이지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수정해 보겠다라고 해서 수정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GitHub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지만, 저희가 이 깃 자체는 지금 관리하는 분들이 따로 계시잖아요. 표준 프레임워크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소스를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는 거죠.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권한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 요 리포지토리, 요 원격 리포지토리를 직접 쓸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이제 포크라는 걸 해야 됩니다. 포크. 분기죠, 분기. 근데 이 포크라는 거는 이제 기세 명령이 아니라 이제 GitHub의 기능으로 보시면 돼요. GitHub이 현재 있는 리포지토리 정보를 그대로 옮겨서 다른 이름의 리포지토리로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전 이력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 그대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보시면 최근에는 이런 브랜치, 이전에는 그냥 그 메인 전체 브랜치가 다 넘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 표준 프레임워크의 전체 브랜치가 이제 다 넘어가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그럴 필요 없이 컨트리뷰션이라고 하는 브랜치만 복사하겠다. 왜냐? 내가 현재 브랜치 기준으로 내가 여기 컨트리뷰션을 위한 준비 작업이야 라고 해서 컨트리뷰션이라는 브랜치만 만들어서 갖고 오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요거를 체크하신다고 하시면 돼요. 디폴트로는 요것만 체크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불필요한, 그러니까 작업 중인 애들 이런 데 다 따라올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폴트로 선택이 되고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 이제 어느 이름이냐면 여기 요 이름으로 생깁니다. 요 이름으로. 예. 그래서 제 계정이 이제 스위치 오버라는 계정이고, 여기 외에 여러 그룹 개념으로 오가나이제이션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거는 탑에 이가부 프레임, 요게 이제 저희가 요거는 내가 조금 컨트리뷰션 할 수 있겠어 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브랜치들이 여기 이제 컨트리뷰션이나 디폴트 브랜치를 갖는 거죠. 예, 예, 컨트리뷰션. 그래서 여기에 이제 브랜치를 내가 메인 브랜치로 갈 거야. 이렇게 하면 이게 체크아웃이라고 보시면 되죠. 체크아웃 명령. 그리고 이제 컨트리뷰션.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직접 어떤 코드 수정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예,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 가면 이제 여기 그 삭제나 에디트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막혀 있는 거죠. 예. 이게 풀려 있으면 아무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포크를 통해서 계정 로그인도 안 돼 있는
예. OTP 요즘 이제 OTP 같은 걸 쓰셔야죠. 예. 요거 같은 경우는 휴대폰에 GitHub 모바일을 설치하시면 이렇게 OTP로 연결이 돼서 내가 휴대폰으로 인증을 해야 이렇게 넘어갑니다, 계정이. 그럼 여기서 이제 포크를 하고, 포크에 인제 내가 요 계정뿐만 아니라 뭐 인제 다른 오거나이제이션, 제가 소속돼 있는 오거나이제이션에 또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인제 개인 계정으로 이렇게 해서 요렇게 이름, 그다음에 제목, 그다음에 컨트리뷰션 복사, 그래서 포크를 합니다. 예. 그러면 내가 권한을 갖는 요 스위치 오버의 이거 프레임 심플 홈페이지 템플릿이라는 애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브랜치는 요렇게 하나 현재. 그죠? 브랜치는 하나. 예. 근데 인제 컨트리뷰션 브랜치는 인제 아까 원래 이거 프레임 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브랜치를 새로 만들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얘는 '내가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하겠어.' 그럼 메인이라는 브랜치를 두는 게 맞고, 그러면 이게 인제 크리에이트 하는 방법은 여기서는 메인 이렇게 되면 이게 크리에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크리에이트. 그래서 여기 인제 브랜치를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재는 같은 브랜치지만 인제 내가 컨트리뷰션 하기 위한 것 또는 내가 로컬에서 내가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한 거 이렇게 분리를 해 놓고 시작할 수도 있는 거죠. 고렇게 인제 그 생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인제 요렇게 인제 주소를 갖고 오는 겁니다. 예. 근데 인제 그 주소 리포지토리인데 인제는 포크 명령이에요. 죄송합니다. 포크는 좀 전이었고요. 인제 크론 명령이죠, 크론. 그래서 여기 인제 코드에 보시면 코드라는 거에 보시면 예, 요렇게 주소가 있습니다. 주소. 예. 주소가 있고요. 예. 주소를 복사를 해서 뭐 여기에 인제 비주얼 스튜디오 오픈할 거냐, 소스를 다운로드할 거냐, GitHub 데스크탑 할 거냐, 뭐 이런, 또는 얘네 자체 코드 스페이스라는 거 GitHub에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한번 크롬만 해 볼게요. 여기서 얘가 루트 디렉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디렉토리. 인제 상위 디렉토리에서 git, 크론, 복사된 주소 요렇게. 그러면 저기 있는 주소를 갖고 오는 거고요. 요거는 스위치 오버죠, 제 계정. 그다음에 .git이 붙거나 안 붙거나 이렇게 하면 복제를 쭉 해 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서브 디렉토리가 생긴 거고요. 이거 프레임 서브 디렉토리가 생긴 거고, 여기 보시면 소스들이 들어 있고 git 브랜치 이렇게 하면 컨트리뷰션 git 브랜치 올 하면 컨트리뷰션, 현재 컨트리뷰션 있지만 요렇게 있어요. 그럼 메인 브랜치는 어디 있느냐? 여기에 없죠. 로컬은 없어요. 메인 브랜치는. 제가 메인을 만들었는데 메인 브랜치는 컨트리뷰션만 있어요. 왜냐? 아, 아, 아까 그 디폴트가 컨트리뷰션이었기 때문이고요. 그럼 걔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상한 이름으로 리모트라는 애 오리진 메인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료에서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크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개발 툴을 통해서 이제 크론, 복제를 하는 거죠, 복제. 그래서 주소만 입력하면 알아서 정보들이 입력이 되고, 인증 정보를 넣으셔야 이제 되죠. 기본적으로 막혀 있으면. 예, 그래서 이렇게 받아오는 거고요. 그럴 때 이제 UI 툴들은 서버에 있는 브랜치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줍니다. 예, 보여주고, 여기 오리진이라고 하는 리모트 이름 이렇게 되어 있고, 임포트 프로젝트까지 하겠다 이렇게 이제 조금 부가적인 기능들이 있는 거고요. 어 거고, 지금 이제 좀 전에 그 리모트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릴 거예요. 리모트는 뭐냐면 요 자료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 자료 먼저. 브랜치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개. 음. 로컬 브랜치가 좀 전에 저희가 이제 디폴트로 만들어졌던 게 로컬 브랜치인 거고요. 그다음에 서버에 있는 브랜치들이 리모트 브랜치입니다. 리모트. 근데 리모트 브랜치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오리진이라는 이름이 디폴트고요. 내가 리모트 브랜치를 여러 개 둘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름을 달리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달리 주시고, 내가 A 브랜치에서 받아서 B에 넣어주고, B 브랜치에 받아서 뭐 C에 넣어주고, 이런 것들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의 브랜치로 내가 어떤 협업을 여러 군데 한다라고 하면
여러 브랜치를 왔다 갔다 하면서 특히 이게 이제 A라는 브랜치가 그러면 어느 리모트에 연결돼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중간에 있는 이 트래킹 브랜치입니다. 트래킹 브랜치.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서버로부터 정보를 받아오면 그 받은 거에 리모트 브랜치가 있고요. 먼저 패치라고 해서 이제 리모트 브랜치에 트래킹 브랜치가 먼저 생깁니다. 이렇게 오리지란 이름의 메인 브랜치, 그리고 걔를 로컬 브랜치로 한 번 더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시는 것처럼 내가 이제 디폴트, 즉 로컬 브랜치는 얘 하나지만 트래킹 브랜치가 3개가 있는 거예요. 트래킹 브랜치가. 하나가 오리진의, 즉 좀 전에 GitHub의 컨트리뷰션이란 브랜치. 그다음에 이제 그 헤드로 있는 거, 헤드 브랜치. 그다음에 실제로 이게 이제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별도 브랜치가 이렇게 있고 메인 브랜치 있고. 그래서 리모트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리모트, git 리모트란 명령으로 보면 얘가 이렇게 돼 있고 git 리모트 add에서 다른 주소 이름, 이제 뭐 예를 들면 other라는 이름으로 다른 주소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2개의 브랜치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는데, 다만 리모트 브랜치를 내가 로컬에서 작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트래킹 브랜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트래킹 브랜치를 만드는데 어느 시점에 만들어지느냐? git. 예를 들면 체크아웃을 하는데 보시면 메인 브랜치잖아요. 그러면 제가 컨트리뷰션 브랜치인데 메인 브랜치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알아서 트래킹 브랜치가 같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브랜치 A 하면 이렇게 그러면 A 브랜치가 이제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지, 그게 V 옵션으로 보시면 이렇게 상태나 이런 것들 VV 옵션이 이제 조금 더 상세한 버버스 모드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붙어 있죠. 오리진의 컨트리뷰션 브랜치랑 연결돼 있고, 메인은 오리진의 메인이랑 연결돼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트래킹 브랜치가 중간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리모트에 대한 작업을 보면 이렇게 저희가 원격의 브랜치가 있었고 그 브랜치를 체크아웃 이제 크론으로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예시는 이제 메인 브랜치를 받아오는 거고요. 메인 브랜치가 중간에 트래킹 브랜치가 생기면서 로컬에 메인 브랜치가 생긴 상태가 되죠. 그래서 내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작업 중에 당연히 서버도 반영이 되겠죠. 근데 이 서버의 반영은 메인 브랜치에 직접 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브랜치에서 합쳐진 머지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요 작업을 봤더니 이 작업은 내가 필요해 라고 하면 땡겨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풀 명령을 씁니다. 풀 땡겨 오는 거죠. 근데 땡겨 오는 거는 이제 2가지가 되는데 뒤에 설명드리는데, 이제 땡겨 와서 내 로컬에 머지 커밋을 만들어요. 머지 커밋을. 그러니까 새로운 커밋을 또 만드는 거죠. 그래서 머지라는 커밋 메시지로 시작하는 또 다른 이제 커밋 메시지가 생기고 또 작업을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서버로 전송하기 위해서 전송을 하기 위한 이제 푸시 명령을 전달하는 거고, 푸시 명령을 하면 이제 서버상에 이제 머지 커밋이 생기는 게 됩니다. 그래서 리모트와 관련돼서는 이제 크론과 풀과 푸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풀은 이제 땡겨오는데 2가지 명령이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이제 패치, 즉 로컬 리포지토리로 반영하는 거. 근데 이제 반영은 내 워킹 디렉토리까지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보만 그냥 받아오는 거예요. 변경된 사항들만 받아오고, 진짜로 내 워킹 디렉토리를 반영하는 동작이 머지입니다. 그래서 git풀이라는 명령을 주로 쓰는데 그 명령은 현재 브랜치까지 반영을 시키는 거예요. git 패치와 머지를 통해서.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냥 풀을 많이 쓰시고 패치를 많이 쓰진 않으세요. 예. 풀을 직접 쓰고 여기 이제 머지까지 하는 요런 것까지 직접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그런 그 명령들입니다. 그래서 리모트와 관련돼서는 git 리모트 -v라면 오리진이라는 이름으로 요 서버 URL이 있는 거고요. 브랜치 all 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런 트래킹 브랜치가 있고, 그게 여기 보시면 리모트라고 시작하는 애들이 그런 트래킹 브랜치로 보시면 돼요. 트래킹 브랜치로. 그리고 이제 풀 땡겨오는 거, 오리진 원래 이제 풀 그냥 git풀 명령을 하게 되면 이제 그냥 그 뒤에 오리진 하고 현재 브랜치 이렇게 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풀 명령은 이제 UI로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아까 그 서버에 이제 뭔가 변경을 하고 이제 풀을 한번 해보는 동작인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이제 그 아까 이제 땡겨오는 그 풀 명령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이제 ID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UI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 아까 그 add 명령 이런 것들을 여기에 on 스테이지 상태에서 이렇게 땡겨오면 add 명령이 되고, 여기 commit 또는 commit and push, 즉 commit 하자마자 push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메시지들을 입력하고 이제 그런 동작들이 가능합니다. 이제 머지를 하게 되면 내가 그 이제 머지 커밋들이 생기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머지를 하는데 패스트포워드 옵션들이 이렇게 있죠. 패스트포워드가 굉장히 좋아요. 이게 되면. 왜냐? 이력 히스토리가 되게 깔끔합니다. 커밋, 그 머지 커밋들이 생기게 되면 어쨌든 이제 우리가 작업하지 않는 뭔가 이제 이력들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 나중에는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리베이스 명령을 잘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리베이스 명령하고 그다음에 내가 강제로 패스트 포워드. 아까 리베이스도 이력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리베이스 명령에 대해서 특징이나 이런 걸 잘 아시는 분들. 그런 경우들이고, 아까 그 컴플릿 낯선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변경된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add 되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화살표로 해서 쭉 넘기시면 돼요. 라인 바이 라인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는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완전히 바뀐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 표시가 되고 합칠 수가 없습니다. 얘가 못 합쳐져요. 자연스럽게. 직접 수정을 해야 돼요. 직접 수정. 그리고 이제 UI가 있지만 이제 아까 방식하고 사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인텔리제이 같은 경우는 그 마법봉 같은 것들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내용들을 합쳐주는데 뭐 100% 안전하지는 않죠. 특히 소스 코드 같은 경우.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누가 수정을 했는지를 찾아서 그분과 이제 그 얘기를 해서 어떤 코드인지 그런 것들 좀 해야 되고요. 마지막 이제 푸시 같은 경우 이렇게 내가 리모트 브랜치의 메인 브랜치로 이제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계정 정보. 저처럼 아까 그 투팩터 인증 같은 경우 거시면 패스워드가 안 먹기 때문에 이제 토큰을 만들어서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푸시가 되면서 컨펌 메시지.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작업했던 이력들, 이게 이제 로고들이거든요. 커밋 로고들. 쭉 남아서 이런 애들이 지금 한꺼번에 서버에 전송이 되는 거예요. 이제 커밋별로 서버에 전송되는 게 아니라 서버전은 이제 커밋할 때마다 이력들이 올라가고 리비전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얘는 이제 이렇게 이제 몰아서 하는 거죠. 내가 이제 특정 작업들을 몰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조금 정리를 하면 기본적인 명령들은 지금 다뤄봤던 게 init, 그죠? 그다음에 서버와 관련된 크론 요거부터 시작을 했고, add와 커밋을 해봤고, 그다음에 브랜치를 새로 생성하고 체크아웃 해보는 거, 그다음에 상태 확인하는 거, 로그하는 거, 브랜치 간 내용을 합치는 거, 요거는 이제 그 해본 거고요. 여기 이제 머지 같은 경우 변경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끌어오는 거죠. from, to는 현재 브랜치, 현재 상태. 그래서
항상 머지나 리베이스를 하기 전에 현재 어느 브랜치인지를 아셔야 돼요. 반대로 하실 수 있어요. 반대로 하면 뭐가 문제냐? 어 다시 한번 반영해야 돼서 이력이 한 번 더 생기는 정도긴 해요. 뭐 소스가 없어지거나 뭐 이런 건 아니죠. 예. 근데 주의하셔야죠. 불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리모트와 관련돼서 서버 관련돼서는 지금 크롬 명령으로 복제를 해 갖고 이제 푸시로 최종 전송을 하고 풀로 땡겨오고, 근데 풀은 아까 패치와 로컬로 가져오고 합치고, 이제 합치고 두 가지였죠. 그래서 풀은 패치와 머지 두 가지가 합쳐진 거다라고 이제 설명드렸고, 리모트 명령은 원격 저장소 관리, 즉 애드, 아까 그 간단하게 애드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죠. 추가적으로는 오늘 다뤄보지 않은 명령 세 가지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이제 diff 명령입니다. 이거는 리포지토리의 버전 관련된 거와 워킹 디렉토리가 어떤 것들이 변경이 됐는지를 보여줘요. 간단하게 텍스트로. 그다음에 스태시는 파일을 임시로 보관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중인 파일들을 스택 형태로 이제 넣었다가 필요할 때 이제 다시 뺐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작업 중인 파일들이 있는데 커밋을 하기에는 완료가 안 됐고, 그다음에 긴급하게 다른 브랜치로 이동해서 패치를 해야 되는 경우, 그럴 때 이제 스태시에 보관해 놓고 작업을 완료한 후에 다시 스태시에서 파일들을 이제 끌어오는 이제 그런 형태로 활용을 합니다. 브레임은 비난하다 뭐 이런 뜻이긴 한데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최종적인 이제 소스의 라인 바이 라인별로 수정자를 확인하고 이제 그런 작업들을 이제 누가 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확인하기 위한 명령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명령은 이제 리베이스, 리셋, 리버트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력을 변경하는 명령들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리셋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력 자체도 삭제하는 그런 이제 기능이다 보니까 막강한 기능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잘못 쓰게 되면 그만큼 이제 위험한 거죠. 특히 이런 명령들은 이제 서버에 이제 푸시가 된 후에 뭔가 이력을 내가 이제 변경하고자 할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찾아보시면 나오는 명령들인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사실은 중복이 되거나 이제 내가 작업했던 것들이 잘 이중으로 서버에 반영이 되거나 이런 원치 않는 그런 사이드 이펙트들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체리픽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이제 주의해야 된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좋은 명령이긴 합니다. 여러 브랜치에 이제 한꺼번에 이제 그 필요할 때마다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만 이제 실제로 커밋 단위로 뽑아서 특정 브랜치에 반영하고 그런 이제 그 기능들을 합니다. 베스트 프랙티스는 이제 커밋은 되도록 작은 단위 하나의 목적으로 자주, 그다음에 메시지는 정성스럽게, 그다음에 브랜치는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팀원 간들의 이제 합의가 필요하죠. 어떤 브랜치를 쓸 거냐. 예. 그다음에 이제 여러 팀원들과 협업을 할 때는 풀을 자주 해야 돼요. 내가 작업하기 전에 항상 풀 땡겨와서 작업하고. 안 그러면 나중에 귀찮아져요. 커밋할 때 컴플릿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그때서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거든요. 하면 그 커밋하면서. 그다음에 리베이스가는 자주 해주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어떨 때 주로 쓰는 거냐면, 내가 피처 브랜치에서 메인 브랜치의 작업을 땡겨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는 머지 커밋을 그냥 머지를 하게 되면 머지 커밋이 생기면서 땡겨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리베이스라면 자연스럽게 걔네들을 요쪽으로 땡겨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작업 브랜치고 메인 브랜치 변경 사항을 그냥 간단한 이력으로 좀 반영하고 싶다, 그럴 때 정도만 쓰시면 좋아요. 예. 그리고 커밋 이력은 되도록 변경하지 말라고 하는 거. 이제 처음 사용자들이 잘못 올렸네 내가, 그러면 걔를 되돌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보정하는 방식을 쓰시면 돼요. 특히 서버에 푸시되고 나서는 엄청 꼬일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기초부터 차근차근, 예. 오늘 이거는 소개해 드리고,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컨트리뷰터 이제 실제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조금 아마 멘토링하는 그런 게 있고, 그때 이제 혹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같이 좀 명령도 한번 이제 같이 한번 해보시고 이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깃이 뭔지 또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잘 배우셨나요? 깃에 대해서 잘 아셨으니 다음 세미나는 깃허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